이런 황당한 나라 보셨습니까? 관세 정책으로 혼돈시키려 하지만 미국이 군함을 만들 기술이 없어서 한국한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나라는 전 국민이 전쟁을 대비해 훈련받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2번 충격받게 되는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국방산업 컨설턴트 벤자민 리처드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2번 놀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요즘 무기를 사려면 한국부터 알아보라는 말 진짜였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음을 참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며 이 사연을 제보드립니다. 저는 벤자민 리처드입니다. 워싱턴 DC에서 군사전략과 글로벌 방위산업을 분석해온 컨설턴트입니다. 나토 미 국방성 유럽연합과 같은 주요 기관의 조달 데이터를 매일 분석해온 저에게 한국은 늘 기술 강국으로는 인식됐지만 무기 수출국으로는 거의 고려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제 생각이 완전히 뒤집힌 건 작년 가을 국제방산 포럼에서 들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고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유럽 주요국을 뛰어넘는 실적을 냈습니다. 그 발표를 들은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무기 수출을 해봐야 성능이 좋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독일, 프랑스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 시장에서 한국이 약진하고 있다는 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과거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무기를 고르고, 무기를 쓰고, 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유럽은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국방비 증액에 나섰고 중동과 동남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안보 불안을 이유로 군비를 크게 늘리고 있었죠. 무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기존 강대국들의 공급 능력은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확인한 바로도 미 국방부나 독일 연방군조차 새로운 무기를 주문하고도 몇 년씩 기다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 틈새를 메운 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동시에 전장의 양상도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병력 중심 전쟁이 아니라 AI와 드론이 비행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먼저 전투가 시작되는 시대입니다. 저는 방산의 최전선에서 이런 기술적 변화들을 봐왔지만 놀랍게도 한국은 그 기술 전환에 누구보다 빠르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무기 유지와 정비, 이른바 MRO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많은 국가는 더 이상 단순히 무기만 사려는 게 아닙니다. 무기의 수명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함께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요구하는 게 기본이 되었죠. 이런 까다로운 요구를 만족시키는 나라는 많지 않은데 그걸 해내는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사실인지 직접 2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KAI,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주요 방산 기업들의 자료를 꼼꼼히 확인했는데 그 성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들 4개 기업은 이미 세계 100대 방산 기업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매출 증가율은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 2위에 해당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5대 방산 기업 전체 매출을 한국의 4개 기업이 앞섰더군요. 게다가 한국은 가성비 하나만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K2 전차는 독일 레오파르트와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절반 수준의 가격에 제공되고 있었고 천궁2는 미사일 시스템은 미국의 패트리엇의 견줄 성능을 보이며 납기와 가격 면에서 훨씬 유리했습니다. 거기다 유럽이 납품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사이 한국은 신속 납기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었죠. 왜냐고요? 북한과 대치해온 수십 년 동안 한국은 생산 라인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기술도 수출 실적도 아니었습니다. 민방위 훈련장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우연히 지나가던 길,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자영업자, 대학생들이 모두 조끼를 입고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영화 촬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민방위 훈련장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한 참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강제로 오신 건가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제는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전쟁은 군인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전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국민 모두가 국가 방어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전시 매뉴얼이 아니라 전 국민이 실제로 행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진짜 방어 체계였습니다. 게다가 이 민방위 훈련조차도 AI 시뮬레이션, 재난 대응, 스마트 앱 기술이 결합된 첨단화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신뢰를 파는 나라입니다. 기술력에 국민 정신이 더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나라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K방산의 성공은 단지 수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철학과 생존 방식이 세계로 확장된 결과로 보았습니다. 이제 그 진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분명 선진국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 내가 후진국에 살았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국에서 며칠 지낸 후 진심으로 느낀 감정입니다. 방산산업을 조사하러 왔는데 제 시선은 점점 일상적인 한국 사회의 구조, 기술, 국민의식 전체로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 나라의 방위력은 단지 군사 장비가 아니라 삶의 방식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고속 와이파이와 AI CCTV가 일상화된 이곳은 제가 알던 전통적인 아시아 국가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투력이 일상에 배어 있다. 이 말이 한국에선 단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관찰되는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시를 대비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전시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이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민방위 시스템에서 봤다면 방산 기업들의 전략을 보고는 한 번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KAI 관계자와 인터뷰를 했을 때 그들이 말한 한마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린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파트너국의 군사 능력을 함께 설계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 부품 현지 생산, 공동 개발, 병력 교육, 심지어 유지 정비까지 포함한 풀 패키지 수출, 즉 전력 전체를 설계하는 국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방산 선진국들도 쉽게 하지 못합니다. 미국은 안보 전략상 민감 기술 이전을 꺼리고 유럽은 관료적 프로세스로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빠릅니다. 유연합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한국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걸까요? 제가 가졌던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그 해답은 한국 방산 산업이 원래 수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국의 생존을 위한 구조였기 때문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수십 년간 북한과 마주하며 만들어낸 실전 중심 체계였습니다. 예를 들어 K9 자주포는 단지 성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실제 고산지대, 혹한지, 사막 등 다양한 환경에서 실전 투입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뢰를 받습니다. 그저 시험장에서 검증된 무기가 아니라 전장에서 생존한 무기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그걸 자료가 아닌 실제 체험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 부근에서 열린 시연 행사에서 저는 직접 드론, 포격, 통합 시뮬레이션을 봤습니다. AI가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전장 시뮬레이터와 연동된 실시간 공격 명령이 전파되며 무인 차량이 포탄을 자동 장전하고 이동하는 모습은 정말 여긴 실전 훈련장이 아니라 영화 촬영장 같았다. 하지만 이게 전부 실전 시나리오 기반 시스템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런 기술이 이미 수출 제품에 적용되고 있고 심지어 수출국의 환경에 맞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어요. 중동에는 고온 사막형, 북유럽엔 혹한기형, 동남아엔 정글형으로 모듈화의 납품이 가능하다는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무기를 판다기보다는 군사 서비스를 파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었습니다. 외교부와 방산기업이 팀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움직이며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까지 가세의 기술 이전 및 절충 교역까지 다루는 국가 단위의 세일즈 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솔직히 말해 미국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방산은 한국의 국가 전략 산업이 아니라 국가 그 자체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나갈 무렵 저는 스스로에게 묻게 됐습니다. 이런 구조, 이런 철학, 이런 실행력 왜 이제야 주목하게 되는지 나 자신에게 묻고 또 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은 단순합니다. 이제 세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브랜드만 보고 무기를 샀지만 지금은 신속한 납기, 확실한 운용, 경험, 유연한 대응력이 무기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지금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방산은 무기가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전장을 이해하고 기술을 실전에 맞게 조정하고 국민이 함께 훈련하며 대비하는 국가. 이런 모델이야말로 미래 전쟁의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은 좀 실망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감탄만 하며 며칠을 보낸 저는 정말 이 나라는 흠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시스템은 효율적이고 사람들은 친절했고 방산 기술은 앞서 있었습니다. 여기엔 단점이 없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저녁 저는 뜻밖의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서울 시내에서 방산 기업과의 일정을 마친 후 저는 저녁 식사를 위해 작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지도에 평점이 높았고 현지인 맛집이라는 말에 끌렸죠. 혼자였지만 현지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식당에 들어섰을 때 따뜻한 분위기를 기대했는데 분위기가 조금 묘했습니다. 직원은 인사를 하지 않았고 자리에 앉았는데도 물 한 잔 나오지 않았습니다. 메뉴판은 무표정하게 툭 던져졌고 다른 테이블에는 이미 반찬이 가득 놓였는데 제 자리엔 아무것도 없었죠.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혼잣말처럼 그렇게 생각했지만 마음속에선 점점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며칠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국민이라고 생각했던 나라였기에 그 실망감은 더 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결국 겉만 번지르르 한 건가? 이런 생각까지 스쳤습니다. 단 한 끼의 식사 그 사소한 오해 하나가 제 시선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한 중년의 한국 남성이 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반찬 안 나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직원에게 짧게 뭔가를 말하더니 직접 제 테이블로 반찬 몇 가지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곤 말했습니다. 여기 반찬이 셀프입니다. 외국분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껏 제가 받았다고 믿었던 무시는 단지 문화 시스템의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였던 겁니다. 마지막에는 계산까지 대신 해주고 나가셨습니다. 영수증에는 짧게 한마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웰컴 투 코리아. 다시 오고 싶은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식당을 나서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오해를 진실처럼 믿었을까? 한국에 대한 환상이 깨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하나방산 담당자와의 마지막 인터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벤자민 씨, 한국방산의 경쟁력을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신뢰죠. 그리고 그 신뢰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K방산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유는 단지 무기 성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기술이 탄생하는 배경에는 국가의 철학 그리고 국민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그 식당 아주 작은 오해에서 출발한 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한국 사회 전체의 구조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해를 포용하는 시스템, 실수를 끌어안는 사람들. 그 정서가 방산 기술에도 스며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지나쳤던 민방위 훈련장 표지판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그저 군사적 의무쯤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는 위협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준비하고 배우고 견디며 성숙해지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한국의 방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제 다이어리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철학이 강한 나라였다. 한국이 없으면 미국도 버티기 어렵다. 이건 제 추측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 해군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한 발언입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한 한국의 기업, 그들의 자본과 기술은 미국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이 뉴스를 읽으며 몇 주 전 한국에서 경험했던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받던 직장인, 자율주행 순찰 로봇이 도심을 누비던 풍경, 그리고 식당에서 만난 그 낯선 이의 따뜻한 손길까지. 미국은 해상 패권을 유지하려 하지만 조선 기술은 이미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귀한 미국 정치는 다시 한번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군함을 더 많이 건조하고 기술을 자국화하겠다는 계획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그런데 정작 미국에는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조선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20곳에 달했던 민간 대형 조선소가 이제는 7곳으로 줄었고 대부분은 기술 낙후로 대형 선박이나 군함 건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결국 미국은 대안을 찾아야 했고 그 답은 기술을 가진 동맹국,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매년 42조 원 규모의 군함을 발주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그 건조 파트너로 가장 먼저 언급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심지어 유지보수 비용만 연간 10조 원. 이건 단순 수출이 아니라 수십 년 단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화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했고 HD현대와 대우조선도 현지 생산을 위한 기반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 하청업체가 아니라 미국의 군사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공급망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한가운데에서 생존이 아닌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무역 전쟁, 중동 불안, 반도체 갈등, 전 세계가 관세를 올리고 시장을 닫으며 각자 도생에 들어가고 있는 지금 놀랍게도 한국은 글로벌 핵심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한 기술력, 속도, 정확성, 그리고 신뢰성을 동시에 갖춘 나라입니다. LNG 운반선, 메탄올 추진선, 전투함, 잠수함이 모든 기술을 가장 깨끗하고 정교하게 완성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한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단순히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위기를 대비해 준비해온 나라입니다. 그 축적의 힘이 지금 세계의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단순히 K방산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나라의 역사와 철학, 기술과 국민의식이 하나로 응축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느꼈던 작지만 강렬한 반전의 순간, 민방위 훈련장의 진지함 그리고 세계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군사조선 협력을 이끌어내는 한국 기업과 정부의 전략. 그 모든 것 속에서 저는 하나의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생존을 넘어 세계를 설계하고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K방산은 단지 무기 산업이 아닙니다. 그건 기술, 철학, 국민성,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경험이 만들어낸 대한민국 그 자체입니다. 전 세계가 혼돈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을 때 누군가는 길을 설계해야 합니다. 기술로 무기를 만들고 정신으로 국가를 지키며
철학으로 세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심에서 새로운 리더가 등장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 문제와 관세 정책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도 경쟁력 있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한강의 기적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당신이 몰랐던 또 다른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